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81명이 나와서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부터 경남 전역의 거리 두기는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경남에도 창원과 김해, 거제에서 공공 심야약국을 이달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오지의 고령 주민을 위해 생필품을 판매하고 수거한 농산물의 판매도 대행하는 현대판 보부상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창원 특례시의 특례 사물을 발굴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행정안전과 문화관광, 산림농정 사물을 분석했습니다. 어제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 81명이 추가됐습니다. 지난 3월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기록입니다. 오늘부터 경남 전역의 거리 두기는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신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의 신규 확진자는 81명, 지역별로는 김해 25명, 창원 22명, 함안 10명, 거제 8명, 진주 6명, 통영 5명, 양산 4명, 남해 1명입니다. 김해 유흥주점과 관련해 김해와 창원에서 21명이 추가 확진됐고 창원 음식점 관련이 9명, 함안 부품공장 근무자 8명이 확진됐습니다. 또 확진자 16명의 감염 경로는 조사 중으로 감염 경로 불분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명은 영업소 종사자 선제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통영시 방곡당국에서는 심층 역학조사와 감염 속도가 가파르게 증가하자 오늘부터 2주간 경남 전역의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선제적 차원에서 방역이 강화된 거제시는 4인까지, 나머지 시군은 8인까지로 사적 모임 인원이 제한됩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사적 모임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유흥시설과 노래 연습장은 밤 12시까지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1차 접종이 완료되는 앞으로의 80일 동안 사전 예방, 조기 발견, 조기 차단, 그리고 예방접종이라는 원칙 아래 코로나 대응에 총력을 병상 운영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남 844개 병상의 가동률은 69.3%로 방역당국은 만약을 대비해 마산의료원 전체 110개 병상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김해시는 하루 먼저 2단계를 적용해 운영한 뒤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늦은 밤에 약국이 문을 닫아서 난감했던 경우 적지 않으실 텐데요. 공공 심야 약국이 경남에서도 이달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김해 활천로 인근입니다. 지금 시각이 10시 26분을 넘고 있는데요. 보통 이 시간이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약국은 대부분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이 새 보금 약국 같은 경우는 불을 켜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곳이 바로 지난 1일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경남의 공공 심야 약국 3곳 가운데 한 곳입니다. 경상남도는 창원과 김해, 거제, 특히 유동인구가 많고 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3곳을 정해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약국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약국 안에는 이렇게 마스크부터 여러 약품들이 진열이 되어 있고요. 또 처방전을 놓는 곳, 또 조제하는 곳, 그리고 약사분도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연히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혹시나 낮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미처 조제하지 못했을 때도 조제를 할 수 있고 또 경증 환자인데 병원 응급실에 가는 비용 부담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 이제 약국에 문을 열어서 약도 살 수 있어 좋습니다. 심야 시간대에 편리하게 의약품을 구입하고 약사의 복약 상담을 통하여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우리 도민 여러분의 건강 정진과 사회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공공 심야 약국은 이렇게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의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러려면 인건비 같은 비용 부담이 있죠. 그래서 경상남도에서는 지난 1월부터 관련 조례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6개월 동안 심야 약국을 위해서 총 3곳에 인건비 등 3,8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심야 시간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려고 심야 약국 한 곳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차관에 공공심야약국 조례를 발의 및 제정하였고요. 심야에도 약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올바른 약을 살 수 있어 현재 공공심야약국은 기존의 8개 광역단체에 경남과 전남도 올해 시범 사업을 시작해서 올해만 전국 90여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부가 2년 동안 시범 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공공심야약국 정보는 검색 포털이나 스마트폰으로 심야약국으로 검색을 하면 되고 또 119에 전화를 해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을 하고 실적을 분석한 다음에 내년부터 경남 10개 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밤낮 없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며칠째 경남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높은 기온에 습도까지 높아 체감온도는 더 치솟겠습니다. 오늘 창원과 진주의 낮 기온 31도, 함양은 33도 안팎으로 어제만큼 무덥겠고요. 밤에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강한 소나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소나기와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내륙의 높은 산지에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6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 내릴 것으로 보여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맑은 날씨 속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까지 일부 지역에는 짙은 안개로 인해서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좁혀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평년보다 2에서 4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며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창원 25도, 함안은 24도 안팎을 보이고요. 한낮 기온은 함안 32도, 양산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한낮 기온 31도, 진주도 31도, 합천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기온이 조금 떨어져 평년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요. 당분간 요란한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거제시가 고령의 농촌 주민들을 위해 이른바 현대판 보부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지마을을 순회하는 장터 트럭인데요. 이 트럭에서 생필품을 판매하는 건 물론이고 이 주민들의 농산물을 모아서 판매 대행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제의 한적한 어촌에 3.5톤 트럭이 들어옵니다. 생필품을 싣고 매일 마을을 순회하는 이른바 현대판 보부상 행복마차입니다. 이 장은 즉시 마을 회관 확성기로 행복마차 방문을 알리고 어르신들은 잠시 일손을 놓고 반갑게 트럭을 맞이합니다. 계란과 휴지, 라면 등 다양한 구색을 갖춘 트럭에서 생필품을 삽니다. 불편한 몸으로 버스 타고 장 보러 가야 했던 번거로움이 한 번에 해결된 겁니다. 우리가 한번 나가려고 많이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리 오면 얼마나 좋노? 행복마차는 생필품만 파는 게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과금 수납기가 있어서 공과금 수납은 물론 간단한 금융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제때 판매하지 못한 농산물도 직접 수거합니다. 농협이 로컬푸드 매장에서 수거한 농산물의 판매를 대행합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수거도 하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한테 편의를 제공함으로 해서 오지 마을을 누비며 이름 그대로 행복을 전하려는 장터트럭 행복마차. 주민 곁으로 라는 행정의 역할을 가장 필요한 곳에서부터 실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연중기획 자치분권 경남의 미래 순서입니다. 창원시를 포함한 4개 특례시들이 연일 중앙부처와 정부에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한 법안 마련과 전담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번째 마지막 순서로 행정안전과 문화관광, 산림농정사무를 짚어보겠습니다. 인구 103만의 창원시가 지난해 경상남도에서 받은 소막안전교부세는 1.5%인 42억 원에 불과한 반면 비슷하거나
낮은 규모의 소방 대상물과 소방서가 있는 울산과 제주의 교부세는요 2배가 넘어 재원 분배에 불균형이 심각했습니다. 마창제 행정통합 이후 기존 진해 소방서 임무를 병행하며 출범한 창원소방본부는 아직도 법에 존재하지 않은 관공서입니다. 지금이라도 소방기본법을 정비해서 본부 신설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합니다. 창원시는 2018년 수소산업과 연구개발특구 등 정부 부처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경상남도를 거쳐야 하고 이마저도 의견이 다르면요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특화된 아이디와 사업으로서 정부에 신청해서 공모를 받아서 함으로써 우리 시의 발전과 그리고 많은 일자리, 시민 삶이 나아질 것이고 풍부한 관광 자원을 보유한 창원시. 이를 활용한 관광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경남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0만 대도시를 대표하는 도서관을 지정하고 설립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고 스키장과 골프장 등 등록 체육시설에 대한 협의와 승인 사무도 특례시가 직접 해야 각종 민원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합니다. 특례시 가운데 가장 많은 5,900만 제곱미터가 농업지역으로 묶여있는 창원시. 1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업진흥지역을 변경 해제하거나 3만 제곱미터 미만 등의 농지 전용 허가를 받으려 해도 도의 협의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습지나 보 등 농업 용수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무 정도는 특례시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공개발이라든지 많은 산업단지 등 모든 부분이 꼭 해제할 때는 반드시 이 진흥지 해제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꼭 이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공원 녹지 기본계획 승인과 산지 전용 허가 복구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하면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요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2030 산청비전 중장기 계획 용역 2차 중간보고회가 오늘 오후 2시 산청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김해시 미래인재 장학재단 기탁식이 오늘 오후 3시 김해시장실에서 열립니다. 의령군 발전협의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이 오늘 오후 6시 30분 의령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중학생 영어 말하기 대회 시상식이 오늘 오후 5시 30분 거창 수련관에서 진행됩니다. BNK 경남은행 시원한 여름나기 선풍기 기탁식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창원시청 접견실에서 마련됩니다. 지난 5년여 동안 경남에선 폭염으로 모두 6명이 숨졌습니다.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5년 6개월 동안 경남에선 폭염으로 6명이 숨진 것을 비롯해 전국에서 97명이 숨졌습니다. 마산 중부경찰서는 벽돌로 행정복지센터의 책상을 훼손한 혐의로 42살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3시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고 창원시 교방동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는데 사진과 현금이 없어서 업무를 보지 못하자 벽돌로 책상을 내려찍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더운데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NC 다이노스의 박성민 선수가 구단을 통해서 실명으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박 선수는 지난 7일 새벽 서울의 한 호텔 객실에서 박민우, 권희동, 이명기 선수와 지인 2명이 술자리를 가졌다면서 리그가 멈춘 상황이 벌어진 만큼 징계가 내려진다면 겸허히 받겠다고 방역수칙 위반을 사과했습니다.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박민우 선수는 국가대표 자격을 자진 반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강남구는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코로나19 확진 후 동선을 허위 진술한 NC 다이노스 선수 등 확진 환자 5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와 울산시가 지역인재의 공공기관 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서는 경남, 울산 인재채용 광역화와 인재육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내년부터 지역인재 취업 기회를 이전 공공기관 7곳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정부에 공동 건의할 계획입니다.
함안군이 광여천에 빠진 초등학생 3명을 구한 시민 이동근 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사고 발생지에는 물놀이 금지 표지판과 인명구조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12일 오후 광여천 둑길 자전거를 타다가 하천에 빠진 초등학생 3명을 발견하고 물속에 뛰어들어 모두 구조했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 3단독 이재현 판사는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4살 아동의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교사 B씨와 원장 C씨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 원과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 아동을 보호해야 할 교사들이 오히려 학대하고 원장도 이를 지도 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서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최근 카타르의 에너지 업체인 NOC로부터 7천억 원 규모의 고정식 원유 생산 설비를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에도 1조 1천억 원 규모의 해양 설비를 수주하는 등 연이어 해양 플랜트 수주에 성공하면서 올해 수주 목표 77억 달러의 80%를 달성했습니다. 고성군은 지난 2019년부터 사천강변의 한 공장에 폐기물 11,000여 톤을 불법으로 방치해놓은 업체 대표가 구속돼 결국 처리 비용 26억 원 전액을 국비로 충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성군은 사업주와 토지주 등 폐기물 발생 원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은 경남의 6월 고용률이 62.1%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포인트 상승했고 실업률은 3.8%로 0.9%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업자 수는 177만 2천 명으로 같은 기간 1.7% 늘었으며 실업자 수는 7만 명으로 19.1% 줄었습니다.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제1호 사업으로 선정한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관련 조례가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황재은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각급 학교 내 교통 안전을 위한 전부 개정 조례안은 보행로와 차도를 분리하는 교통환경 개선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미활용 폐교 29개 학교 가운데 59%인 17개 학교의 활용 방향을 결정하고 나머지 12개 학교도 매각이나 대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미활용 폐교는 88개 학교로 전국에서 미활용 폐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년 사이 인구가 500명 이상 줄어 현재 5만 900여 명의 인구수를 기록하고 있는 고성군이 인구 5만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했습니다. 신혼부부와 예비부부의 무료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다자녀의 기준을 2명 이상으로 만화해 각종 증명서 무료 발급과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창녕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으로 지원 대상은 올해 상반기 창녕군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를 받지 못한 예술인 가운데 주소지가 창녕군이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이 가능한 예술인이며 이달 3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경남교육청이 흡연과 음주, 약물 오남용 등의 중독 차단을 위한 예방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마련해 물질 중독 없는 환경 조성과 흡연, 음주 중독 예방교육, 치유 지원을 위한 교육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